안녕하세요. 고운맘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담배의 해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는 다음번 제가 올릴 다이어트 영상에 어떤 전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자분들께서는 숙지하시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공부나 업무 시간에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뇌 속의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이 결합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죠. 그러나 이 니코틴 수용체에서는 약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전과 똑같은 양의 보상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니코틴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금연할 때 모든 금단 증상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확실히 금연이 되었다,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간을 6개월, 180일 정도로 잡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 흡연자들께서 다소 무모한 담배 다이어트를 강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남성 흡연자들에 비해서 이 여성 흡연자들은 흉곽이 대체로 좁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기도 하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 이런 것과 무관하게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도 담배가 남성 흡연자에서보다 대체로 더 해로울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국내의 H대 의대 연구팀이 이것을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슬림한 남성분도 있고 퉁퉁하신 여성분들도 있어서 이 상관관계가 정비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퉁퉁한 저같이 퉁퉁한 남성과 슬림한 여성이 같이 동시에 흡연을 했다고 하면은 흉곽이 좁은 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임신 출산과 무관하게 여성 흡연자들에게는 담배가 좀 더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입니다. 이 코티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흡연자에게서는 이 코티졸 수치가 높은 것으로 거의 모든 실험들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남성 흡연자들에게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밝혀졌죠. 이런 코티졸이나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내장 지방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코티졸은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을 유발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단 한 개비의 흡연만으로도 이 혈중 코티졸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데 흡연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담배가 혈중 코티졸 농도를 대략 2.5배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2.5배 정도 상승시킨다고 하니까요. 흡연자분들께서는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담배가 어떤 몸의 내분 비계를 자극하여 몸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사 의사국가고시에도 예방의학에서 이 스트레스 증가 요인에 흡연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는 흡연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흡연은 피로도와 어떤 심박동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은 증가시키는 반면 스트레스의 저항력은 떨어뜨립니다.
다이어터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은 살 빼는 방법으로는 결코 알맞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두암에 걸린 뒤에 전기 인공 후두를 써서 이렇게 기계음을 내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뭐 오래전에 이렇게 흡연하시는 것들을 후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늦죠. 이제 다른 발성법도 이렇게 공부하시고들 하시는데, 담배의 여러 해악은 뭐 COPD 확률도 높이고, 그다음 폐암도 확률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뭐 해악들에 대해서는 따로 너무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다이어트에는 이 흡연이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새해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기 시작하실 텐데요. 감기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감염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건강검진에서 HSCRP라는 그 수치가 높으면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이 몸 안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중풍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건강검진을 해보시고 새해 초에 건강검진 해보시고 HSCRP라는 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이 농도 그 수치가 어떠한지 한 번쯤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웬만한 한방병원이라든가 일반 양방병원의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고 또한 그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숙제 한번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본인의 몸을 위해서 하루만 뭐 반나절만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뭐 흡연을 하면은 다이어트의 효과를 본다 뭐 이런 것들 근거 없는 소문들에 우왕좌왕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건강 상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게해 가지고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께 한 가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중보건의 때 그 모 광역시 근처 그 국군 대구병원하고 중고등학교 금연교실에 나갈 때 늘 지참했던 책입니다. 10여 년 전 책인데요. 저자는 알렌카라는 저자고요. 도서출판 한의원하고 비슷하죠. 한원. 요 스탑 스모킹이라는 책을 아주 추천드립니다. 요 책을 읽게 하고 금연 티침 뭐 신문점이라든가 기관지점, 내분비점 이런 데를 시술했을 때 약 40% 정도의 높은 금연율을 나타냈는데요. 단순히 티침만 했을 때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었던 분들이 금연율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유의미한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논스모커 거의 안 피는 사람들, 안 피거나 조금 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라이트 스모커, 그 다음에 스모커, 완전히 헤비 스모커 이렇게 나뉘는데 이 알렌카라고 하는 저자 본인이 하루에 4갑씩 담배를 피우던 아주 헤비 스모커였어요. 근데 본인이 금연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소중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에 뭐 공란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주고 본인의 그 경험을 아주 산 경험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행동화하는 데에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2002년도에 이 스탑 스모킹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7년 뒤에는 담배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스톱 스모킹과 담배 쿨하게 이별하기라는 또 스톱 스모킹을 7년 뒤에 2009년에 다시 또 출판을 하게 되니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는 흡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책까지 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해에 담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올라간다는 이런
웃지 못할 결과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심삼일이란 얘기인데요. 새해 금연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 금연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금연교실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서 일산화탄소도 불어보시고 내 폐 기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성공하시면 선물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계속 문자도 오고 그러거든요. 흡연 일지도 쓰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요것만으로 좀 힘들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 좋은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의원, 가까운 한의원에 오시면 금연침들 보통 놔드리니까요. 뭐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다가 티침이나 이런 것들을 맞으셔서 새해에 금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에 성공하시는 것이 다이어트, 흡연자에게는 다이어트를 위한 그 초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새해에는 2021년 새해에는 금연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역시 금연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요. 담배라든가 라이터 같이 이렇게 흡연과 관련된 물품들은 버려버리든가 아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주는 안 하시면 좋겠지만 뭐 술까지 또 안 드시기는 너무 힘드니까 계획적으로 정해진 날에만 음주를 하시라. 그래서 비계획적인 음주 시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달고 짜고 기름진 이런 음식들, 고지방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서 소화를 뭐 더 거북하게 해가지고 흡연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좀 도움받았던 거로는 이 담배에 대해서 약간 혐오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근처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가 난다거나 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얘기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배가 좀 이거 혐오스러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금연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조금 긴 분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살이 붙은 상황이라 같이 이제 빼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다이어트 서적들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2021년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이어트라도 좀 대비를 해놓으면 그래도 좀 절반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1월달부터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여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새해에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스위치를 꺼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새해가 들어서기 전에 금연에 이미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금연과 다이어트의 건승을 빌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만 이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